목요일은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합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어제는 또 좀 흔들어댔고 오늘은 또 오르는데요. 바닥을 좀 잡은 걸까요? 양대 지수가 반등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항상 그 과거의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걸 기본 원리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주가는 거는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의 주가는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그런 거에 꽤 간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고요. 또나 시장의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RSI를 보더라도 상당히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RSI가 바닥권에서 돌아섰을 때의 움직임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표시한 이때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주가가 일단은 기준선 근처까지 그리고 내친 김에 구름까지 갔던 경험이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주가가 일단은 기준선 내친 김에 구름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1차적으로 기준선 근처까지 그리고 잘하면은 내친 김에 구름까지 근처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재 어제는 잠깐 두성거렸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1차적인 목표가 2,300선일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구름대 하단인 2,400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똑같은 그림이죠. 코스닥도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서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역시 과거의 경우에서 봤을 때 RS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돌아섰을 때 기준선 혹은 구름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기준선 근처까지 예를 들어 한 730까지도 일단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올라간다면 780선 정도까지라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바닥에서 돌아선 상태입니다. 물론 주가는 게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출렁이는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지금은 구름과 이격을 줄이거나 또는 과매도권을 탈출하기 위한 반등은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개별적인 종목과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오르면서 성장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 차에 미국판 당근마켓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해서 더 떨어지는, 물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옵니다만 16만 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이버 판단 좀 해주세요. 항상 아까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주가를 보면은 지금이 바닥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22만 원 바닥이 아니겠느냐, 20만 원 바닥이겠지, 19만 원 바닥이겠지 하는 사이에 지금 16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따라서 주가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예컨대 시장 지표를 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RSI가 바닥권에서 돌아섰을 때 반등했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돌아설 때를 기다려야 될 텐데 현재 보다시피 RSI는 여전히 돌아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폭을 더 늘려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신뢰감을 주면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확인 과정 혹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요, 이제 거의 매우 과매도권이다 보니까 반등을 예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매수 신호라든지 반등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물론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 가치에 비해서 싸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환율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407원대로 좀 꽤 내려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되다시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모자란다거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경상 수지가 적자라거나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소위 킹 달러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본의 아니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보다는 달러의 움직임, 해외에서의 달러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제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상승세가 쭉쭉 이어지다가 보다시피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아래로 내려왔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RSI로 말한다면 RSI가 바닥에서 돌아설 때가 매수세를 한다면 위에서 현재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언저리에서 단기적으로 조정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 상승폭도 많이 컸으니까 최소한 1차적으로 기준선, 2차적으로 구름대 근처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역시 상승세가 144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RSI가 여기서 하락세로 돌아서고 모습이고요. 따라서 일단은 1차적으로 뭐 기준선 근처까지 한 1380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380원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조정은 좀 더 이어지리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꺾였고요. 차트라는 게 이제 과거의 자를 보고 이제 추세를 연장선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유가도 지난번에 유가는 확연히 꺾였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부터 계속 하락세인데 다만 간밤에 오펙 플러스에서 꽤 많은 그 감산 얘기를 꺼내면서 좀 불안합니다. 유가도 체크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유가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RSI가 돌아서면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유가의 경우에 그런 맥락에서 현재 이쪽에서 RSI가 돌아섰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근본적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면 구름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름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허다하게 많이 속았듯이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이제 기준선을 넘어섰고 RSI가 약간의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구름대 근처, 예를 들어서 수치로 말하자면 한 배럴당 90달러 근처까지는 혹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추세의 정점에서 내려왔던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유가는 올라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약간의 반등은 또 있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추세를 바꿀 만큼 강력한 상승세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장 분석, 지수 분석해 주시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지금 보니까 코스피로 전환선까지는 이제 반등이 와 있는 거고요. 기준선 말씀하신 게 대충 2,300. 구름대 하단 가면 이제 2,400 정도. 그러면 이제 룸이 꽤 2,300, 400이면 열려 있는데요. 10월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수 등 다른 나라 종목에 비해서 다른 나라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폭이 많이 컸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우리나라 대개 이제 따라가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RSI가. 그래서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12,000 좀 더 올라간다면 12,400까지 아직은 좀 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더 상승의 유름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본다면 여전히 상승세가 예상되긴 해요. 다만 근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역시 하락 추세이다 보니 좀 종목을 늘려가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을 줄여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관심 기업 알려주십시오. 뭐 계속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구름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선택 종목이 눈에 잘 안 떠 있는데 네. 보다 보니까 W게임즈가 상당히 이제 구름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 W게임즈 특이하게도 게임을 또 달러로 바꾸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따르는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W게임즈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아마도 구름대의 상단위는 뭐 한 5만 4천 정도까지라도 충분히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기준선이 무너지고 구름이 무너진다면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니까 저가를 손절한다면 아래쪽으로는 4만 3천 원을 손절로 두고 위쪽으로 5만 4천 원을 목표로 둔다면 뭐 꽤 매력적인 투자라고 판단이 되네요. 사실 게임주가 지금 인기가 없는데 W게임즈는 구름들 뚫고 올라오니까 주가가 다 오르고 내리는 게 몰라서 그렇지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여기 이제 카지노 게임인데 국내에서는 이게 유통이 안 되니까 주로 북미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니까 강달러, 원화 환율 우리 원화 환율 상승의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요인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